10년 일찍 못 걷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사로서 50년 경력으로 은퇴하고 지금은 여든이 된 곽준용 의사입니다. 무심코 했던 우리의 일상 생활들이 불구를 만듭니다.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손주도 못 안아주는 상황이 오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노인 질환의 80%는 다리에서 시작되고 나이 때문이 아닌 관리를 안 해서입니다. 올해 78세인 박영길 어르신은 최근 다리 통증으로 인해 제대로 걷지 못하는 불편함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몇 걸음만 걸어도 다리에 통증이 오고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저리고 쑤셔 일상생활이 매우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료 중 박영길 어르신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렇다면 박영길 어르신이 무심코 반복하고 있었던 잘못된 다리 건강 습관 5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습관은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이나 TV를 시청하는 습관입니다.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이나 TV를 시청하는 습관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이나 TV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청색광은 뇌를 자극하여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유도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합니다. 그 결과 쉽게 잠들기 어렵고 수면의 깊이도 얕아집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수면이 방해되면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며 근육을 회복하고 재생하는 데 필요한 성장 호르몬 분비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 성장 호르몬은 주로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며 이 시간대에 깊은 잠을 자야 근육과 조직이 회복됩니다. 하지만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이나 TV를 보고 잠드는 시간이 늦어지면 이 중요한 회복 시간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이미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신체가 예전만큼 회복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수면 시간과 질은 더욱 중요합니다. 근육이 회복되지 않으면 다리 힘이 약해지고 결국 일상생활에서 걷기 어려움, 균형장애, 낙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밤늦게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동안 몸은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가만히 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다리에 피가 잘 돌지 않게 되며 다리가 무겁고 피곤한 느낌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혈액순환 문제는 부정부기, 저림, 쥐내림 등의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다음 날 활동에까지 지장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하루하루 다리의 회복 능력이 줄어들고 전체적인 하체 건강이 눈에 띄게 약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눈에 띄지 않게 천천히 나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문제를 인식할 무렵에는 이미 다리 근육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이나 TV를 시청하는 습관은 단순한 생활 습관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다리 건강을 해치는 중요한 위험 요인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밤 10시 이전에는 모든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밝은 화면을 오래 바라보는 대신 책을 읽거나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잠에 드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좋은 수면 습관은 다리 건강의 기초입니다. 하루 종일 우리가 걷고 서는 동안 수고한 다리는 잠자는 동안 회복할 기회를 가져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운동과 영양 섭취를 잘해도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효과는 반감되기 마련입니다. 70대 이후의 다리 건강은 그날그날의 생활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늦은 시간에 스마트폰과 TV 시청을 줄이고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다리 건강을 해치는 두 번째 습관은 짠 음식 위주의 식사입니다. 짠 음식을 즐겨 드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김치, 젓갈, 국물 요리 등은 입맛을 살려주지만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아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상에서는 이러한 식습관이 다리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짜게 먹는 식습관은 고혈압을 유발하고 혈관의 압력을 증가시켜 부정부기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몸속에 나트륨이 많아지면 체내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다리와 발목 등에 물이 차는 말초 부종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부종은 단순히 일시적인 붓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리가 무겁고 불편해져 걷기 싫어지고 결국 활동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활동이 줄면 다리 근육은 점점 줄어들게 되며 이는 근감소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짠 음식은 다리 건강에 간접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셈입니다. 또한 짠 음식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 높입니다. 혈압이 올라가면서 다리까지 피가 원활하게 돌지 못하게 되고 혈액순환이 저하되어 근육과 관절에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다리의 피로감, 저림, 통증 등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식사의 짠맛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간을 하지 않은 반찬을 늘리고 국물은 가능한 한 적게 드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의 간을 줄이는 대신 향신 채소나 천연 조미료를 활용해 맛을 내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짠 음식을 피하고 균형 잡힌 식사와 더불어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70대 이후에는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는 나이가 들며 발생하는 근감소증 때문이며 다리 건강을 위해 반드시 관리해야 할 요소입니다. 이 시기에 다리 근육은 유지보다 회복이 더 어렵기 때문에 평소 식사를 통해 근육을 지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고기, 생선, 두부, 계란, 콩 등 다양한 식품에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치아 문제나 소화, 부담감 때문에 단백질 섭취를 꺼리거나 하루 섭취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의학적으로는 한 끼에 최소 2030지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근육 유지에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한 끼 식사마다 한 손바닥 크기 정도의 단백질 식품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엔 삶은 계란과 두유, 점심엔 생선구이나 두부조림, 저녁엔 닭고기나 살코기 등을 나눠 섭취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지는 속도가 빨라지며 다리에 힘이 없어져 넘어지기 쉬운 몸이 됩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걷는 것도 불편해지고 활동량이 줄어들며 관절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만이 아니라 면역력과 상처 회복, 에너지 대사에도 필수적인 성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꾸준히 챙겨 드셔야 합니다. 또한 단백질은 하루에 한 번 몰아서 먹는 것보다 3끼로 나눠서 먹는 것이 흡수율이 더 좋습니다. 어르신일수록 위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식사와 함께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소화를 도와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단백질은 70대 이후에 다리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입니다. 특별한 보충제가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식사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꼼꼼히 챙기면 다리 힘이 더 오래 유지되어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다리 건강을 악화시키는 세 번째는 잘못된 자세로 걷기 또는 무릎을 꺾으며 걷는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무릎이나 허리 통증으로 인해 걸을 때 자신도 모르게 자세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 아프다고 절뚝거리며 걷거나 상체를 앞으로 굽혀 걷는 습관은 일시적으로 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무릎과 다리 건강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의학적으로 잘못된 걷기 자세는 무릎 관절염을 악화시키고 연골을 빠르게 마모시킵니다. 무릎 관절은 우리가 걸을 때 체중을 지탱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올바르지 않은 자세로 걷게 되면 관절이 한쪽으로만 압박을 받아 비정상적인 마모가 일어납니다. 그 결과 통증은 점점 심해지고 무릎 관절의 퇴행이 빨라지게 됩니다. 또한 무릎을 절뚝이며 걷게 되면 엉덩이와 허리, 근육까지 비대칭으로 쓰이게 되어 전신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는 허리 통증이나 골반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심한 경우 다리 길이 차이처럼 보행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보행 불균형은 낙상의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걷지 않는 것보다는 올바른 자세로 걷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먼저 걷기 전에는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다리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좋으며 몸을 앞으로 너무 숙이지 않고 시선은 앞을 보며 걷는 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무릎은 살짝 구부린 상태로 발뒤꿈치부터 착지해서 발가락 쪽으로 자연스럽게 디디는 방식이 이상적인 걷기 자세입니다.
또한 보행 보조기구나 지팡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팡이를 사용할 때는 아픈 쪽 반대 손에 지팡이를 들고 아픈 다리와 함께 지팡이를 앞으로 내딛는 방식이 안정적인 보행을 돕습니다. 너무 오래 걷기보다는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올바른 자세로 걷는 것이 관절에 무리가 적습니다. 결국 걷는 자세는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관절 건강과 낙상 예방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릎 통증이 있어도 자세를 바르게 하고 근육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걷는 것이 다리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걷는 자세 하나부터 바르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노년기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다리 건강 악화의 네 번째 습관은 하루 종일 앉아만 있기, 다시 말해 운동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을 움직이는 것이 점점 귀찮아지고 피곤함도 쉽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집 안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생활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생활 습관은 다리 건강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원래도 근육이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운동 부족은 그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부위는 허벅지와 종아리 같은 하체 근육입니다.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앉았다가 일어설 때 무릎이 덜덜 떨리거나 걷다가 쉽게 넘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하체 근육은 단순히 걷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중심을 잡는 능력이 떨어져 낙상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낙상은 노년기 건강에 있어 가장 위험한 사고 중 하나입니다. 넘어지면 뼈가 쉽게 부러지고 골절 후 회복이 매우 어렵고 오래 걸립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낙상 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다시는 예전처럼 걷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하체로 가는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다리가 무겁고 저리는 증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다리를 움직이지 않으면 정맥순환 장애도 생길 수 있으며 이는 하지정맥류나 심부정맥혈전증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습관은 단순히 나태한 생활이 아니라 근육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해치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다리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몸을 움직이고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 시간마다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집 안이라도 몇 걸음 걷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다리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에 가거나 땀을 흘려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르신에게는 무리한 운동보다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근력 운동이 더 효과적이고 중요합니다. 특히 다리 근육을 강화해주는 간단한 운동은 낙상을 예방하고 움직임을 보다 안전하고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의학적으로 하체 근육 운동은 근감소증 예방과 하체 근력 강화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무릎 주변의 대퇴사두근 허벅지 근육과 종아리 근육을 꾸준히 사용해주면 균형 감각이 향상되고 관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넘어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운동은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움직임들입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곧게 앉은 상태에서 발끝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면 종아리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은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주고 다리의 부종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무릎을 천천히 펴서 다리를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동작은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TV를 보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으며 하루에 몇 분만 투자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매일 1015분이라도 반복해서 습관처럼 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운동을 하실 때는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양다리를 번갈아 10번씩 시작해서 점차 횟수를 늘려가면 됩니다. 이처럼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을 생활화하면 근육 유지와 혈액순환, 낙상 예방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다리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의자에서 잠깐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다리의 힘은 점점 살아나고
건강한 보행과 독립적인 생활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리 건강을 악화시키는 습관 5번째는 물을 너무 적게 마시는 것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몸이 필요로 하는 수분보다 훨씬 적은 양의 물만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전신 건강뿐 아니라 다리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의학적으로 물을 적게 마실 경우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전해질 균형이 무너져 근육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특히 다리 근육에 영향을 많이 주며 쥐가 잘 나거나 저림 증상, 피로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리에 피가 원활히 돌지 않으면 근육으로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줄어들어 쉽게 경직되거나 통증이 생깁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몸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신장 기능도 떨어지고 혈액이 끈적해져 혈압이 오르고 혈관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리 혈관의 순환 장애나 부종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 하지정맥류나 혈전의 위험도 커집니다. 또한 전해질 불균형은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등의 농도를 흐트러뜨려 근육이 정상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하는 데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로 인해 다리 근육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거나 심한 경우 심장 박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신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갈증 신호가 늦게 오기 때문에 스스로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매번 식사 전에 1컵, 아침에 일어나서 1컵, 잠자기 전에도 1컵 정도의 물을 마시는 루틴을 만들면 하루 68컵 정도의 적절한 수분 섭취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카페인 음료나 탄산음료, 짠 국물류는 수분을 오히려 배출시키기 때문에 물 대신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되도록 맹물이나 보리차, 대추차처럼 몸에 부담이 없는 수분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수분 섭취는 단순한 갈증 해소가 아니라 근육 기능 유지, 혈액순환 촉진, 낙상 예방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다리가 자주 저리고 쥐가 난다면 단백질이나 운동 이전에 물부터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금 당장 물 1컵으로 다리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82세 이영춘 할머니는 오랜 세월 다리 통증으로 고생해 오셨습니다. 젊은 시절 농사를 지으며 무릎과 종아리에 무리를 많이 주었고 나이가 들면서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어져 집 앞 마당조차 나가기 어려웠으며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가족들은 병원 치료를 권유했지만 할머니는 그냥 나이 탓이지 뭐라며 참고 지내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손주가 가져온 건강 프로그램을 계기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인들을 위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 그리고 식단 조절로 다리 건강을 돕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지만 손주의 간절한 부탁에 하루 10분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매일 조금씩 운동을 이어가자 몇 주 뒤 놀랍게도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실버 건강 교실에도 참여하며 자세 교정과 균형 잡기 운동을 배웠습니다. 꾸준히 운동하고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자 다리에 힘이 생기고 걸음걸이도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이제는 마당을 거닐며 화초를 돌보는 여유도 생기셨고 시장에 갈 때도 지팡이 없이 혼자 다녀오십니다. 할머니는 내 나이에 이렇게 다시 걸을 수 있을 줄은 몰랐어라며 웃음을 짓습니다. 이영춘 할머니의 이야기는 꾸준함과 희망이 만든 작은 기적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노력한다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